우리 까미가 제 앞에서 김제구 시사 감독관으로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다가요 제가 한참 시사할 때는 주무십니다. 저는 행복해요. 자, 지금 바로 시사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그 MBC 기자였던 그 이동재 오늘 단독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요 시사 좀 하겠습니다. 정말 참 최강욱, 추미애, 유시민 이런 사람들 이동재 기자 하나 죽이려고, 그리고 한동훈 그 당시에 검사죠. 현재 법무부 장관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죽이려고 어떤 일이 있었나,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김제구 시사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감동할 거예요. 최강욱 의원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5-2부 재판장 최태영이죠. 최태영 판사에게 탄원서를 내고 이미 2건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누구죠? 최강욱. 이 사람이 지금 국회 법사위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압박이 된다는 거예요. 이동재 씨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최강욱은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2020년 1월 달에 기소가 돼요. 1심에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법원에 지금 올려놨어요. 누가? 최강욱이가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해가지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1심에서 벌금 80만원 유죄를 받고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최강욱은 이재명처럼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피의자도 한 개의 사건이 아니고 몇 개의 사건을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 사건에서 유죄를 받고도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으로 법원 관계자들을 꾸짖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범죄자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있으면서 소리 지르고 땅땅거리고 세상에 이런 입법부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엄청난 감정을 가질 겁니다. 오늘 첫 공판을 진행하는 최 의원 사건은 이동재 기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을 오늘 공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강욱은 2020년 4월 달에 SNS에 잘 들으십시오.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그 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이렇게 기소장에 적시가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최강욱 발언을 거짓이 맞는데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항소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사법부가 김명수잖아요. 최강욱이 무죄 받지. 그래서 검찰이 항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는 항소심 재판부에 최강욱의 엄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이동재 탄원서에서 아무 반성 없이 비방을 이어가고 있는 최강욱 의원을 엄벌해달라. 최강욱은 완전한 처벌을 위해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또 요렇게. 그리고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에서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한다는 공소장 변경을 시정을 합니다. 재판부에. 검찰이 이 범죄는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어요. 자, 사법부가 이 신청을 승인해주면 이제는 증명되지 않더라도 최강욱을 처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능하다는 게 나왔다는 걸로 오늘 증명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김어준이, 유시민이, 최강욱이 수많은 사람들이 MBC까지 합작해가지고 음모를 계획하고 이것을 서로가 발을 잘 맞춰가지고 이동재 구속시키는데
엄청난 가짜 뉴스를 퍼붓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시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전하고 정말 참된 나라가 되려면요, 이런 느작없는 오염된 이런 공공의 적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더욱 세심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달에요, MBC가 이른바 검은 유착 보도를 내보낼 당시에 이동재 채널A 기자는 35살이었어요. 그리고 6년차 검찰 출입 기자였습니다. 미래가 훤히 열려있는 그런 기자였어요. 그리고 이동재는 MBC 보도 석 달 만인 그 해 6월 달에 채널A 방송국에서 해고가 됩니다. 7월 17일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3일 3년 만에 무죄가 확정되기에 앞서 202일간 구치소에서 구속이 되었었습니다. 형사보상금 수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무죄니까 당연히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동재는 그런다고 말살당한 내 인생이 내 피해 이거 보상이 되겠습니까? 당시에 집권 세력, 문재인 세력, 그리고 검찰, MBC, 김어준 합작한 권원 유착에 대한 단죄는 아직 미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동재의 이 기자의 이 말을 들어보면은 정말 가슴이 찡할 정도예요. 얼만큼 이들이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동재를 202일 동안 구치소에 갖다 가둬놨을까요? 서민에게 수조 원대 피해를 안긴 신라젠 사건에 관심이 엄청 많았어, 그 당시에요. 그리고 신라젠 행사에 유시민이가 등장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극찬하는 영상을 보게 돼요. 2020년 2월 달에 취재를 누가 했어요? 이동재가 했습니다. 수감된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나를 향한 권력의 공격으로 이어질 줄 몰랐다. 이렇게 이제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동재가. 근데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허구 맹랑한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동재는 편지에서 윤석열 총장이 직관, 그러니까 직접 지휘하는 만큼 수사는 과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대표님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가족을 지키고 싶으면 전략에 따라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내가 검찰 고위층에 대표님의 진정성을 직접 자세히 수차례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특종 취재 과도한 욕심으로 검찰 간부의 선처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취재원을 회유하려고 했다.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시작합니다. 법원이.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1조 원대 금융비리 사건 로비 장부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 이동재가 기자로서 의혹이 앞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편지에 주된 내용은 제보해주면 잘 보도를 하고 검찰이 다시 이것을 전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동재가 쓴 편지는 이철씨 변호인이 소속된 민병덕,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이죠. 이 의원 노폼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지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이씨와 일명신도 없던 사기 전과자인 제보자 누구죠? 지현진. 얘가 여기 개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동재를 상대합니다. 이 사기꾼이, 지현진 사기꾼이. 그리고 얘네들이 김어준하고 편지 내용을 논의한 뒤에 MBC에 제보를 합니다. 그리고 최강욱, 황희석 얘네들이 이 내용을 SNS에 공유를 해요. 이제 가짜입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거는요. 나중에 보면 MBC가 이동재를 지현진 보고 만나라고 시킵니다. 다 돈을 받고 이런 연출을 하는 것이죠. 지현진이가 이동재를 만나요. 요 만나는 것을 몰래 카메라로 MBC가 찍어요. 그러니까 이동재를 아주 말살시키고 죽여버리기 위해서 얘네들이 같이 공모한 겁니다. 자, MBC가 2020년 31일 날 이동재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공모를 했다. 그리고 이철이라는 신라겐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협박을 하고 누가 한동훈과 이동재가 유시민은 이 비리를 캐려고 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보도를 MBC가 대서특필로 헤드라인 뉴스에 내보냅니다. 그 이후에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연 고발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동재 기자는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가 돼요. 검찰은 MBC 보도 내용대로 이동재를 혐의를 다 구성을 해요. MBC 보도 내용대로 검찰이 그대로 내용을 적시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현재 법무부 장관님이죠. 그 당시 검사장인데 한동훈 그 당시 검사장 기소는 수사팀 내부의 이견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한동훈을 건드리면 이것이 가짜라는 게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알려지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슬그머니 보류하려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검찰이었죠. 그 당시에. 윤석윤인가요? 김성윤인가? 얘가 서울지검장이었죠. 그리고 일부 재판부가 강요죄 구성 요건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무죄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올 1월 1심 역시 협박이 성립하려면 이동재가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평가하기 어렵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후에 검찰이 상고하지 않고 무죄가 확정이 된 거죠. 그동안 검찰이 문재인 검찰이 MBC, 유시민, 김어준, 최강욱 이런 사람들 말만 듣고 기소장을 꾸며서 이동재를 구속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MBC 보도 며칠 전에 열린민주당 총선 후보였던 최강욱, 황희석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 SNS에 막 들어다녀요. 나도 그걸 봤습니다. 나도 그걸 보고 나도 그때 공격했어. 그런데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 이런 글과 함께 황희석이하고 최강욱이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MBC 보도 당일 밤부터 최강욱, 황희석은 정봉조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합니다. 그리고 거기 나가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요. 그리고 내가 이철 씨에게 유시민 이사장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에게 돈 줬다고 얘기하면 하라고 협박을 했다는 거야. 이철이한테. 그런 내용은 편지에도 전혀 없는 걸 편지 내용이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 허구고 거짓말이고 다 짜낸 거예요. 자, 편지 내용에도 없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녹취록에 말 하나 들어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무죄 받았지. 그 곧바로 열린민주당이 성명서를 내면서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추미애 장관은 그 다음날 아침에 KBS 라디오에 나와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검찰 등 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거듭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까지 여기에 이제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최강욱 얘가 2020년 4월 3일 날 페이스북에다가 발언의 요지라고 하면서 내가 사실이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하라. 이렇게 했다는 장문의 허위 게시글을 최강욱이가 올려요. 자, 자기가 만든 글입니다. 그리고 각종 유사 언론과 유튜브의 그 생계형 그런 음모론자들을 통해 가지고 유포가 되면서 확대 재생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니 이런 걸 그 좌파 유튜브들 올려야 챗도 받고 협찬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한 사람의 앞날을 완전히 구겨버리는 그런 집단들이 지금 민주당 집단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4월 6일 날 김어준이가 TBS 라디오에서 유시민 이사장을 상대로 한 공작이라고 사건을 규정짓습니다. 다음 날 유시민이가 지가 운영하는 유튜브 알릴레오 여기에서 그 기자가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얘기만 하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할래 이렇게 했다고 기정사실화시키면서 유튜브 방송에 계속 때립니다. 개 싸가지들이죠. 얘네들은 이 못된 집단들은 조국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당시 검사장 역시 계속 이제 엮기 시작합니다. 조국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더없이 좋은 땔감이었을 겁니다. 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에 검사장이. 그래서 한동훈을 이동재와 함께 묶어서 깜빵에 보내려는 음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동재 전 기자가 자기를 검찰에 고발한 민언년을 필두로 각종 유사 언론과 정치 아류단체, 서울의 소리, 김용민 TV, 친민주당 성향 유튜버 수백 곳에서 매일같이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방송에 때리고 MBC까지 같이 때려버리니까 나 하나인 이동재가 도대체 힘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하게 이런 가짜뉴스를 막 떼거지로 그냥 국민에게 홍보하듯이 그렇게 알리는 그런 광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특정 정치 세력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때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언년은 채널의 재승인을 취소하라고 국민청원까지 벌였어요. 당시에 한상혁 이 10장생 이번에 그냥 임기 8월달까지인데 우리 대통령님이 확 날려버렸죠. 얘가 여기 방통통신위원장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민언년 대표를 맡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사한 이름의 언론단체 수십 곳이 동아일보 사옥 앞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동재를 비난하면서 채널의 재승인 취소 집회를 열어요. 그래서 이동재는 나설 수가 없었다. 자기가 근무했던 방송국을 승인 내두지 말라고, 재승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나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고스란히 202일 동안 구치소에서 감옥살이 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 그 아주 그 까마득한 그 희망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5년이에요. 추미애 그 당시에 장관이죠. 국회 출석해가지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리고 추미애가 그해 7월 달에 헌정사상 두 번째로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완전히 지휘 못하게 손만 묶어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지만 너무 이동재가 억울해서 제가 시사 시간에 이것을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MBC 제보자 지연진 얘가 4월 23일 날 이동재 집 앞에서 사진을 찍고 동재야 놀자 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지연진 얘 사기꾼이 엄청나게 페이스북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5일 뒤에 이동재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옵니다. 이동재를 수사하는데 친문재인 성향 이성윤 얘가 수사 인력 수십 명을 동원해서 개인집 자택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자, 이동재 가족 잡을 압수수색할 때 냉동실에 소고기도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이것까지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냉동실에 소고기 덩어리 이걸 쪼개가지고 소고기 그 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것까지 확인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공산주의자보다 더 심한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권 안에서 그 정치 개 충견 이성률의 짓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몰랐죠? 지금 김재구 TV에서 얘기 안 하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재 가족 노트북 포렌식 장비를 꽂아놓고서 집에 와가지고 압색할 때 한동훈, 윤석열 등 검색어만 반복해서 계속 한 26차례 확인을 했고 또 이동재 가족, 이동재 소환돼가지고 9번 정도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한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검사와 수사관은 조사 도중에 카카오톡 횟수를 언급하면서 한동훈과 연인 관계냐? 검사가 이동재를 조롱하는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검사는 그냥 깜빡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동재가 조서에 적어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질문도 답변도 뺐다는 거예요. 자, 이동재가 조서에 적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다 검사가 뺐다는 거야. 기록에. 200명에 가까운
법조계 최재원 그 정도 카톡 대화를 나눴다. 수사팀 간부와 전에 식사도 했는데 그건 뭐냐 이런 걸 물어보다는 거예요. 전혀 아닌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거론했던 추미애 또는 뭐 김어준, 유시민, 최강욱 이런 패거리들의 얘기만 듣고 MBC까지 얘기만 듣고 그거 갖다가 질문하고 조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동재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동재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 지휘를 행사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동재가 구치소에 있을 때 어느 사람들과 같이 방을 썼느냐, 살인범, 성범죄자 이런 사람들하고 한 방을 쓰게 했다는 겁니다. 구치소에서. 아니, 이동재가 살인범입니까? 성범죄자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방에 가둬가지고 같이 쓰게 했다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추미애까지 다 짜고, 아니 교도소, 구치소 누가 관리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죠? 명령 내렸겠지. 지시가 내려갔겠지. 그러니까 살인자하고 성범죄자하고 한 방에 그냥 섞어 두는 거 아니에요, 이동재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동재 생각에는 저들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나를 몰아붙일지 늘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된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곧바로 KBS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가 총선 개입 공모를 한 녹취록 내용이 있다고 또 가짜 뉴스를 내보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오보로 드러납니다. KBS 사과방송을 해요. 그런데 공영방송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야, 김재호 생각은. 그리고 그 당시에 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신성식 이 검사장, 얘가 KBS의 잘못된 정보를 흘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신성식 이 십장색 공소장에 보면 그가 구속되면 이동재가 한동훈을 안 불겠어? 자, 요런 게 공소장에 써 있습니다. 한동훈 그 당시 검사장이 여기에 개입한 전혀, 아니 통화한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 어처구니가 없죠. 자, 진짜 저들이 이동재를 집어넣기 위해 저지른 한동훈 그 당시 검사장, 지금 법무부 장관을 집어넣기 위해서 한 행위, 이게 진짜 검언 유착 아닙니까? MBC가 자신들이 먼저 검언 유착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 최강욱이가 다 해서 우리는 보도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최강욱이한테 다 돌립니다. 최강욱이가 했겠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나를 완전히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이동재를 인격 살인했다. 맞잖아요. 그리고 최강욱, 유시민, 김어준, 황희석, 민언년 이거 지금까지 이동재한테 사과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단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법에서 정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김정 논리야. 아니 MBC 기자들, 이동재 취재한 기자들 기자상을 다 받았다는 거야. 사기꾼 제보자 지현진 공익 제보자 상을 받았다는 거야. MBC가 줬다는 거야. 이거 세상에 얼마나 억울하겠어. 만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까지 그 당시에 이동재처럼 이렇게 당했으면 대한민국 뒤집어지지. 시부랄까 다 그냥 뭐냐 아니면 말고식으로 뭐 그냥 버티고 문재인 정권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정권 오니까 그냥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겨. 조작 선동 이런 면허증이랑 땄냐? 너네들이 이렇게 묻고 싶어요. 쟤네들한테. 네? 이것은 정말 초법적 인격살인이다. 그리고 이게요, 세상에 MBC 기자들 이거 보도하고 2달 만에 한국기자협회로 가서 이달의 기자장 받았다 이거지. 이런 느작없는 대한민국이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지금 이제 제가 그 이동재 이 친구가 정말 대한민국에 문재인 정권에서 잔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다. 나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당했을 것이다. 언론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는 것들이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 사필 규정을 믿지만 너무 요원하다. 선거 공작 이 날조를 일삼던 저들, 지금 민주당 패거리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완전히 빌붙어서 기생충처럼 놀던 저 아주 더러운 인간들, 저들이 여전히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고, 유튜브를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정말 대한민국 썩어도 너무 썩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강욱, 황희석 얘네들 최근에 검찰 송치만 해도 1년 6개월 걸릴 정도로 사건이 처리가 더디고 있어요. 최강욱 아까도 말씀 떵떵거리면서 지금 법사위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두 개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대한민국 김명수 사법부 이제 다음 달이면 끝장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빨리. 아니 국회의원 배지 달고 내년까지 버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체포 특권? 너네 아버지 이름이 불체포 특권이냐? 이 입법부 국회의원들아, 그런 거 하지 말어.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끝까지 이동재 전 기자 이거 이의 제기하고 다시 싸움 붙어서 꼭 이겨라 라고 응원하고 싶다. 안 그러면 똑같은 공작이 또 일어날 것이고 또 다른 피해자가 엄청 많이 생길 것이다. 거기다가 지금 오염수 가지고 대한민국 전 국민을 속이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괴담 흘리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하긴 뭐 해외까지 가가지고 난리부스 치고 있잖아요. 일본 가가지고 저지를 하고 오늘 들어온다 그래? 그리고 나토에서 정상회담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대한민국 야당 의원들 그 세계 각국 총리 대통령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야당 국회에 너무 배움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전 세계에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망신이지. 세계적인 망신이지. 그런데도 지금 저들은 잘났다고 국민에게 또 수단하고 파는 우리 국민을 완전히 장사 개판치게 만들어 놓는 주역이 누구냐? 민주당 이재명 당 국회의원들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에서 물갈이 합시다. 저들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색안경 쓰고 보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 정말 참 우리 꼭 민주당 해체시키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김재곤은 꼭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고 소원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까미는 계속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만 자. 응? 아이, 까미 씨, 이렇게 잠만 자면 어떡해? 응? 자지 말어.